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 8월 5일 당시에서도 봤을 때는 PMI 지수가 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한 2%대 하락하는 모습들, 코스피 자체가 좀 거의 뭐 코스닥 기업들처럼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당시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우려감들이 재점화가 되는 것. 재점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일단 6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보실 필요는 있겠고, 이 실업률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면 18일에 패드에서 FOMC를 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고용보고서랑 실업률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 비농업 공업 지수거든요. 고용 지수. 그러니까 고용 지수인데 이게 예측이 지금 16만 명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들은 고용이 지난달 16만 건으로 좀 증가됐을 것으로, 신규 고용이 16만 건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상을. 그래서 예측 자체도 16만 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전 수치에서 16만 명 이 사이에 좀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고용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럼 패드가 봤을 때도 사실은 뭐 시장의 관측이랑 패드의 생각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더 주목을 하는 게 시장이고,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태고, 패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와야 고용이 조금 꺾여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가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갇힌 기간 안에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실업률이 예측이 8월 2일에는 4.1% 정도 수준이었는데 9월 6일에 발표될 것들은 예측치는 4.2% 정도 수준입니다. 실업률이 6월달 당시에 5월 실업률을 발표를 했을 때 4.0이 발표가 됐어요. 실업률이 좀 올랐었죠. 그리고 7월달에 4.1, 그리고 8월달에 발표된 7월 실업률은 4.3. 지금 실업률이 한 4.2%로 7월달 당시보다는 8월달이 실업률이 좀 떨어지진 않았을까? 왜냐면은 고용이 또 늘었잖아. 늘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고용이 늘면서 실업률도 좀 안정됐을 거야. 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예측치인 4.2%보다 높은, 지금 이제 4.3%, 직전에 발표했던 그 수치보다 높은 4.4% 있죠. 4.4%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현실화, 시장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치가 16만 건의 미만이거나 4.4%의 실업률 그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컷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18일에 우리가 금리 0.25%를 하락을 할 거다, 인하시킬 거다. 이거를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은 패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빨리 낮춰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CME 예상 금리 변화를 봤을 때 9월 18일에 0.5.25%, 그러니까 0.25를 인하시킬 거다라는 확률이 69%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바뀌었던 거는 0.50%가 더 높아졌죠. 31%에서 41%까지 B컷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꺾인 거지. 사실상 25% 인하는 확정인 상태라는 거죠. 지금 25%에 대한 인하 가능성들이 확정됐다라는 거고, 50% 인하를 하는 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를 하는 것들이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이때 고용지수라든가 실업자 수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확률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명한 대안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추석 연휴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우리 이 자산의 재편성,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되고 있는 그런 재구성이 될 수 있는, 금을 투자해야 돼, 달러 투자해야 돼, 주식 투자해야 돼, 부동산 투자해야 돼,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18일에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계속 금리 인상시키면서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할지, 공격적인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할지,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며칠 걸리지는 않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진 않아요.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이유 자체가 정상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인데, 경제가 환한기일 때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좀 억누르기 어렵고, 고용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걸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가 부진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데 소비가 줄어들어서 실적에 영향을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걸 원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실적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실업률하고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 둔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목적인 연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고, 연준의 고금리를 유지할 만한 그런 의도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니들이 이걸 하는 게 맞냐?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게 맞냐? 컨트롤 되고 있는 게 맞냐?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해줘. 라고 믿고 싶은 게 시장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시장인데, 그 시장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명한 투자 대안은 실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에 따른 변화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장기 투자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쌀 때, 무작정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싼 거 말고요. 기업 가치가 저렴할 때, 그때 저평가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시황에서는 올바른 대안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모든 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에 따라서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9월 18일에 발표될 이 FOMC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하는지, 인하를 하는지, 50 BP를 인하하는지, 25를 인하하는지, 50을 인하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보고서 16만 명 기준, 그리고 4.2% 기준 실업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저도 계속 영상을 해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당시에 조금 걱정되신다면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실업률에 대한,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